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HP에서 하이퍼스케일을 담당하고 있는 정석원이라고 합니다.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많이 알려진 용어입니다. 저희가 HPC 혹은 인공지능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포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IT 인프라 자원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예? 예. 이게 일반적인 IT 인프라 자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이기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저희가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 행사가 3년 됐습니다. 원래 이 행사에 처음에 저희가 같이 참여 멤버였는데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이미 그때 당시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하드웨어 벤더사들, 그러니까 이런 IT 업체들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그러한 인공지능 시스템들을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구축하기에는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우리나라의 AI라든 환경 같은 것들이 확장되기 전에 이거부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장시킬 수가 없다. 이거를 어떻게든 고객분들과 이런 마켓에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라고 해가지고 서버 업체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모든 기술 업체가 모여서 자기 회사의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라고 만들게 된 것이 저희가 이제 저희 협의회였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진짜 그거는 지금 저희가 IBM이나 HP나 델이나 유수의 모든 IT 업체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겁니다. 저희가 3년 전만 하더라도 IDC는 연 9% 정도 성장을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시면 알겠지만 512기가의 메모리가 들어있습니다. 덕분에 반도체 특수를 내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럼 512기가 메모리를 뭔가는 처리해야 되고 뭔가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작곡하지 않고 사람이 그리는 포스터가 아닌 것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은 엣지만 다듬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감상하고 거기다 한마디씩 더 추가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게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늘어나냐? 지금 아마 AI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IT에 미국에 주식이 있는 그런 분들은 얼마 전 10월 4일 초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죠. 어떤 회사에서 중국 어쩌고 이런 기사가 떴는데 그것 때문에 주식이 잠깐 내려갔던 거, 전체적인 IT 주식이 잠깐 내려갔던 거 이외에는 아마 그 주가가 계속적으로 은행보다 더 좋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보일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어떻게든 활용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 추세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에서 IT 그로스 혹은 IT AI 마켓, IT 마켓으로 쳐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단 하나도 내려가는 그래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치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측치가 아니라 실제 우리한테는 다가온 숙제이기도 합니다. IDC 데이터라든지 실제로 서버의 매출량, 저희가 이제 처음에 IBM에서 제가 HP 다니는데 처음에 회사에서 시작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상화가 시작되니까 서버는 이제 줄어들 것이다. 서버 시장은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매해 30%씩 서버 수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제조나 유통에서 IT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데이터가 I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월드와이드 데이터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다. 2016년에 지금 딱 3년 전이에요. 3분기에 서버 추가됐으면 27,000 됐어요. 그냥 한 분기에. 근데 지금은 47,000입니다. 두 배씩 뛰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 수량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 어떻게든 더 유지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더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다 그냥 서버만 개수만 늘어나면 참 괜찮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AI.
AI라는 게 나오면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AI 자동 서버를 제대로 AI 스택을 넣어서 출시한 건 201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매해 솔직히 올해로 출시한 다음에 2년 정도 지났나요? 서버만,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다 제외하고 올해로 저희가 이 맞추면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고 계세요. HP가 솔직히 서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군, 대조군이나 아니라 표준의 어떤 표준군이라고 본다면 서버 시장의 트렌드를 살짝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인공지능 시장이, 서버 시장이 더 컸어요. 원래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그런 포털이나 검색이 일본에서 NTT 도코모 이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았는데 NHN의 라인 서비스가 일본에서 데이터 센터를 거기서 운영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조금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훨씬 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은 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포털이라든지 모바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데이터 센터 기술이 우리나라가 해외 글로벌에서 몇 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데이터 센터의 기술들을 하루빨리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도대체 인공지능 서버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심각하냐? 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내뿜는 열량이 한 2만 BTU 정도 됩니다. 근데 서버가 한 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서버,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이 쓰시는 포털 그런 서비스들에서 사용하는 서버 한 대가 사용하는 서버가 보통 전력이 100W에서 120W, 150W 이렇게 먹습니다. 슈퍼컴을 써서 뭐 자동차 설계를 해야 그 다음에 500W 정도를 먹습니다. 끝까지 돌려야죠. 퍼센트로 풀로 돌려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00BTU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즉시 12,000BTU를 뜨고 전력은 3,500W로 뜹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인공지능 시스템 새로 출시해서 DGX2라는 걸 출시했는데 그게 10,000W. 그러니까 10kW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고효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효율 데이터 센터 할 때 고집적도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데이터 센터의 총량은 렉당 10kW였습니다. 지금 방금 엔비디아에서 출시했다는 그 DGX2라는 서버 한 대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대수가 늘어나는 건 일단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전력이나 이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 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구글 데이터 센터를 가보시거나 MS 데이터 센터를 가보시거나 미국에 있는 유지 데이터 센터를 가보시는 건 물론이고 중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가셔도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는 약간 형태가 틀립니다. 리퀴드 쿨링, 오일에다 담가 넣는다 혹은 귀마개는 기본이에요. 귀마개하고 무전기로 얘기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에 이런 서버 딱 갖다 놓으면요 월급들에서 그러세요. 야 이거 시끄러운데 직원의 건강은 어떡할래? 그래서 건강 때문에 이걸 도입하지 못하니까 이런 수준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 레벨에서의 컴플레인을 받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AI는 그러면 그냥 서비스한테 주면 되지. 너한테 그냥 AI 서버 우리가 뭐로 도입해? 클라우드 있잖아. 클라우드 있고 그냥 AWS에다 넣으면 되지. 혹은 MS에다 넣으면 되지. 저희도 많이 납품을 했고 거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개인정보가 안 들어가는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죠. 그것이 해외 데이터 센터나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액세스가 가능할 때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업체들은 큰 업체일수록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데 약간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AI 기술이 저전력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릴지 뭐라고 들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직 그 정도 수준입니다. 중국이 이미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앞서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리서치 단계라고 합니다. 아직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상황적 독점 상태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가 써야 된다는 것을 독점적, 상황적 독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곳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 컴피티션에서 살아남아야 되려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미국이 가장 인공지능에 대한 특허도 많고 여러 가지 기술이 훨씬 많은데 2등은 일본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 이거 우리나라가 한 특허 개수가 한 4위쯤 돼요. 5위가 넘어갈 겁니다.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경연대회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상위권에 몇 번이나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허 개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도 여러 가지 저는 이제 AI 담당이니까 HP에서 여러 가지 메일을 주말에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 바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프로그래머분들이라든지 모델링 하시는 그런 언어학자들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AI 학자들께서 노력하고 있을 때 데이터 센터가 해야 될 숙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숙제를 스스로 물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보안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 보안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아까 방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그 회사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이미 보안 문제는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송사라든지 여러 가지 A사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핸드폰 중에 그 회사의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펌웨어가 잘못돼서 서비스가 스톱된다든지 침해가 된다든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사이버 보안 거기 서대문 경찰서에 계신 그쪽의 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24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한눈을 파시면 저희가 보안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AI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상황적 대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숙제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포털 서비스 좀 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자의적으로 AI는 하실 수밖에 없고 이런 데이터 센터는 저희한테 꼭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증가하는 IT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점할 수가 있는 것인지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신기술에서 도입하는 것에 좀 더 속도를 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더사가 얘기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오버를 하는 어떤 모든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입하는 걸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3년 전인가요? 저희가 렌더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영화 보시면 컴퓨터가 굉장히 멋있죠. 많이 따라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타디지털, 반지의 제어랑 아이언맨 이런 것들을 HP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걸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렌더링어의 환경과 그쪽에는 렌더링 환경하고 비교할적으로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렌더링 팜을 구축할 때 우리나라는 그 팜을 제대로 설계를 하지 못해서 코스트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더 도입하기보다는 환경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신기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실적은 서브로 샀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저도 배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 외국계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여러 가지 국산화라고 하는 어떤 전략들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HP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IT 행사에서는 맡드리지 말고 하는 말씀들을 이 자리를 벌써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T 인프라스트럭처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단 서버 사용 기간이 4년 이상이 32% 정도 됩니다.
보통 3년 정도에 바꾸시죠. 그런데 그래서 그 4년 정도 이상 된 서버들이 보통 서버 성능 용량이 한 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 이상 서버들이 에너지 사용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인공지능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공지능 서버를 잘 구축하면 한 대가 130대에서 200대 성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효율, 서버에 대한 그런 형태를 제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브리드 IT라고 하는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하나의 AI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엣지단에서부터 분석까지, 데이터 스토어까지를 그거를 저희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좀 구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 하면 어떤 거 생각나시죠? 빌딩 안에 서버 가서 쌓아놓고 그걸 갖다 돌리고 그 PV 작게 나오고 효율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월드와이드나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IoT, 통신 이런 쪽에 있는 국외 유수의 모든 회사들은 이미 데이터 센터는 엣지단에서 시작합니다. 주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루프로 거기서 일단은 1차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만 옮기게 되는 거죠. 데이터의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형태는 메인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이 IoT나 AI로 가면서 P2P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만한 75W짜리 카드 하나 여러분들이 PCI에 보는 카드 한 장이 내는 인공지능의 속도가 내년 초가 되면은 일반적인 서버가 50대 성능이 나게 될 테니까 그런 성능에 대한 50대짜리 데이터 센터가 엣지단 서버 한 대 이런 국사 하나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IT, 옵티마이즈되어 있는 환경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4단계로 나눕니다. 엣지단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목소리, 여러분들이 쓰는 그리는 그림,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데이터,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IoT의 끝자락 엣지단이라고 하고요. 그 데이터를 빨리 분석해서 데이터 센터로 넘기거나 1차 분석을 하는 것을 패스트 데이터 플로우라고 합니다. 2차, 그것이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국사라든지 어떤 생산 라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하드웨어에다 저장해서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AI 센터에 넘기는 거죠. 4단계가 보통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4차로 편안하게 나누게 되면 그동안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뿐더러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HP의 하이브리드 IT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코어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는 자동화 데이터 센터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2년 전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굉장히 처음 시작했어요. 2012년에 알렉스넷 들어갈 때부터 제가 편집팀 시스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덕분인지 2016년도에 나사하고 같이 연구 개발을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 우주의 정거장이라든지 혹은 달을 넘어서는 그런 환경에서 만약 우주선이 고장나면 우주인들이 만약 리스크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그러면 휴스턴이나 우주기지에 요청하겠죠. 그럼 다시 받는 데까지 몇 분 걸릴까요? 정답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죠. 물론 뭐 좀 더 많이 걸리면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오래 걸리죠. 그러기 위해서 인공지능 시스템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나사가 쌓은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 지금 고장을 기계로 고치는 방안들을 연구를 했고 첫 번째 그거를 저희가 그쪽에 나사랑 같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스템들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인포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지다 넣고 가장 먼저 고쳐야 되는 스토리지거든요. 왜냐하면 서버는 한 대 살고 두 대 살고 아직 그런 시간이에요. 로즈는 커플들이라고 하죠. 하지만 스토리지는 그렇지 않냐. 그래서 스토리지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로 시작하고 나중에 데이터 센터에서 연결할 수 있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마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IT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해서 엣지단까지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압니다. 언젠가는 모든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가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게 되겠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노사에서는 어떤 그 건강 관리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서비스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 모든 데이터가
그 나라로 가야지만, 클라우드에 쌓여야지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로 막 오프 프라미스 클라우드로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오프 프라미스, 하지만 클라우드 형태, 어떤 건 오프 프라미스 클라우드 형태,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클라우드로 가는 고객분들도 자, 오늘까지 내가 여기 있는 서버 쓰고 내일부터는 클라우드 간다 했을 때 바로 연결하지 못해요. 서버는 이전할 수 있지만 그거를 워크플로우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P에서는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IT다라고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IT라고 하는 것은 꼭 HP만의 용어는 아닙니다. 업계에서 트렌드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가는 관계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안 그런 저희가 전략뿐만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아까 보안도 말씀드렸는데 보안은 당연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HP나 모든 벤더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조 과정 상에서의 어떤 그런 침입 같은 것도 같이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시스템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버가 처음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뚜껑을 열었는지, 뚜껑 열었는데 여기가 칩이 뭐가 박혀있는지, 바이오스에서 뭔가 이상 동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해야 되는 시스템들도 최고 프로세스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러한 요즘 나오는 문제, 보안 문제는 저희가 이미 2015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저희가 루트 오브 트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펌웨어가 딱 쳤을 때 BMC에서 이상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물어본 다음에 작동을 모두 멈추고 초기화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메인보드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납품할 때까지 플로 서플라이 체인이 전부 다 센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물리적인 시스템들도 보안에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거기서 다 같이 필요하다. HP뿐만이 아니라 모든 벤더스들이 다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숙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P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HP 쿨링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아까 뭐 할리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보잉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기술도 수도 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라든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계가 오버롤한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미 데이터 센터가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폴드아이라고 파라이라고 어떤 대학교를 가니까 서버가 다 한쪽 면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셔서 절대로 안 되고요. 이렇게 파라이가 폴드아이로 대부분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1차부터 서버로 있는데 기본적인 그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 센터에 하나라도 두 개라도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거나 혹은 여러 가지 로드가 걸리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서버 한 대가 여러 서버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쪽 왼쪽에 있는 그림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그림 중에는 서버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블레이드라든지 혹은 고지적 시스템 하나를 넣었다고 하여 갑자기 뒤에 있는 시스템이 죽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저희가 해보셔야 되는 게 컨테인먼트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는 올해는 참석하시는지 모르지만 리타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서 이런 리딩을 하고 계시고요. HP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컨설팅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다 그려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은 컨테인먼트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특히나 AI 센터를 만드시거나 클라우드 센터를 만드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섞이는 부분이 티피컬한 것으로는 절대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 내부적으로 69도가 넘어버리면 퍼포먼스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있는 온도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구매하신 혹은 도입하시고 계신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HP에서는 MCS라고 그러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관제정이나 아이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템의 안에다가 물로 계속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 안에서 시스템은 어떤 형태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리퀴드 쿨링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을 그냥 렉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렉은 그냥 거기서 그 안에서 물로 그냥 이게 계속 도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 행렬 그런 데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 시스템들이 어떻게 난 이상한 형태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 나는 꼭 순행용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난 순행으로 나는 이거를 데이터 센터 효율을 높일래. 얘가 갖고 있는 PUE를 보통 1.5 이하로 맞출래. 손쉽게 맞추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쿨링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BMW라든지 조잉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하려고 하시는 그런 건데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무료 직원을 방식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밑받침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톤을 받칠 수, 렉당 1톤 정도를 받칠 수 있고 제곱미터당 한 700kg을 받칠 수 있는 밑에 보강 공사를 해야지만 가능한데 이게 가장 좋아요. 솔직히 PUB 1.1까지 나오고 이거는 이제 AI 센터 같은 거 만들게 되는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동양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시스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있는 동명기술과학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SGI 8600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공유했는데 GPU가 가득가득해서 한 2,000 몇백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PU가 1.1이 안 써. 보통 GPU가 들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1.2 정도에서 1.1 정도의 PU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사별로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술이 뭐냐면 오일 쿨링. 오일 통해다가 시스템을 담당한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는 어떤 효율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걸 도입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트렌드로 반드시 가야 되고 언젠가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심각하게 같이 준비를 그런 부탁을 드리는 말씀에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기술, 아까 신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국산화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분류 들어가서 얘기를 많이 드리긴 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버의 국산화는 조금 무의미합니다. 그건 솔직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AI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슈퍼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IT 업계에 가장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어떤 기술들의 두 가지가 IBM이 주인이 아니에요. HP 절대 주인 아닙니다. 델도 주인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어떤 업체들도 이 자리에 참석한 어떤 업체도 주인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요, 지금 이 키를 잡고 있는 업체들은 하나는 멜라노스라고 합니다. 인터커넥트를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의 효율성에 따라서 서버의 개수가 틀려지니까 그래서 슈퍼컴을 만약 도입하신 분들 중에서 이 업체를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이었고 이 업체는 거의 독점적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아까 인공지능 할 때 어떤 업체가 맨 처음에 떠오르셨죠? 엔비디아라는 회사죠. 이 회사들은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대만인 포함 캘리포니아에서 3명이 시작했다든가 멜라노스는 이스라엘 업체입니다. 서버 전체를 만들려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특별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만드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슈퍼컴이 만 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그 업체가 인터커넥트를 효율화시켜서 3,000대만 똑같은 효율성이 되고 이런 거에 인터커넥트라든지 이런 신기술, 엣지 단의 기술들 그 엣지 말고 IoT 엣지 말고 그런 엣지 단의 기술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이런 모델, 이런 어떤 인터커넥트라든지 혹은 그런 가속기라든지 FPGA 해가지고 컴파일을 잘 해가지고 엔비디아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AI의 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과 많이 투자를 하고 연결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에 상당히 다른 상당히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됐죠. 겐이라고 합니다. 스택겐. 이게 뭐냐면 2012년에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아담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사진기를 갖다가 개한테 드러내니까 이건 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야. 그런데 그거 그게 끝이었어요. 2014년. 그러다가 2014년인가요? 컴퓨터가 개를 그렸습니다. 또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야, 개를 그렸다. 근데 2016년에 겐이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둘을 싸움을 시켰어요.
실제로 개다 해가지고 막 수백만 번을 컴퓨터한테 이건 개야라고 인식을 시킨 이 시스템과 이게 개냐? 하면서 지가 그린 시스템과 싸움을 시켰어요. 얘가 뭐라고 하면 야 그거 개 아니야. 그래? 그럼 이렇게 그리면 어때? 이건 어떻게 그리면 어때? 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딱 해서 시스템이 그리는 그림이 실제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실제로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컴퓨터가 만드는 가상이 원래 있는 그림하고 구분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속도냐? 여러분들 겐 오바마라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어떤 사람이 계속 말로 하는 거하고 오바마 얼굴하고 같이 딱 연결됩니다. 그래서 합성이 돼요.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속도냐? 실시간이죠. 그것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기술들을 말씀드리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인공지능이 갑자기 확 떴어요. 이제는 사람이 만들지 않아도 수백만 개의 음악을 줬던 시스템이 이거를 시스템한테 물어보고 음악 같아? 하다가 진짜 음악을 만들어내요. 진짜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2030년에는 컴퓨터가 만드는 책이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만드는 음악으로 더 이상 저작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만드는 모든 동영상에 컴퓨터가 만들어낸 주문형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내가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그런 포스터를 갖다 쓰면 된다. 라는 세상이 굉장히 가깝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겐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 대 살고 두 대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이 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6년에 갑자기 인공지능에 대한 그 매출이 갑자기 또 크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컴피티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겐이라는 게요. 사실 모델입니다. 인공신경망 모델입니다. 이미 그 전에 있는 스택들은 전부 다 이미 오픈소스로 나와갔고요. 그 모델이 옛날처럼 오라클이나 HP나 IBM이나 이런 데서 코보당 수백만 원 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사야 되면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요. 구글에서 직원 하나가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시스템 전체를 이 트렌드를 바꿨어요. 2012년에 알렉스 박사 한 명이 바꿨고 2014년에 구글이 또 바꿨고 2016년에 구글의 직원 하나가 재미로 한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겐 시스템이 나오면서 지금 막 100만 대가 막 계산해야 되는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결과물을 둘이서 싸움만 시키니까 한 100대가 데이터 센터라고 볼까요? 100개 짓고 한 대 짓면 되는 거예요. 기술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국산화에 대한 기술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HP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HP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IT는 저희가 일단은 가장 밀고는 하드웨어가 기본입니다. HP는 하드웨어 중심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문제들도 저희가 그럴 거다라고 막 예측한 게 아니라 고객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만들어놓은 그런 AI 시스템, 저희가 만든 고지서 시스템, 저희 아이디어로 만들기보다는 실제로 뭐 MS라든지 동종과학실대라든지 혹은 뭐 할리우드라든지 뭐 보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청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가장 맞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IT에 대한 어떤 이제 리퀘어먼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클라우드 서버로 저희 걸 많이 도입을 하셨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스택을 하이브리드 IT에 대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부터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연동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HPC에 대한 다양한 라인업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트러스트 일단 루트 트러스트라고 하는 보안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갖고 오는 그날부터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더라도 우리는 그걸 감시하는 시스템들이 들어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한 보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거 하고 방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 센터가 좋을까요? 라고 하는 저희가 PCF 서비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저희가 발표된 것만 일단 뭐 액센츄어라든지 20세기 빅스라든지 뷰목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혹시나 그런 컴피던셜 자료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대신에서 들어있음을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연구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하셔라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상 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긴 시간 감사합니다.